뭐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감소랍니다. 뭐의 감소냐? In the willingness to read. 여기 잠깐만 보자면 우리가 흔히 be willing to 동사원형이라는 형태를 많이 쓰죠. 기꺼이 뭐하다죠. 자, 그런데 이 willing을 명사형으로 쓰면은요 willingness가 돼요. willingness. 근데 willing 뒤에 투부정사 썼잖아. 그래서 명사로 바뀌어도 똑같이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그럼 이 투부정사가 하는 역할을 앞에 있는 willingness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됐어?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 기꺼이 뭐뭐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제가 이거 정규 수업 때도 몇 번 얘기했던 것 중 하나인데요. willing은 기꺼이 뭐뭐 하려 하는 형용사거든요. 그럼 willing의 반대말은 뭘까요? 아까 썼던 unwilling이 일단 있을 수 있겠죠. 이 녀석의 반이었죠. unwilling 또는 가장 대표적인 거 reluctant입니다. reluctant가 뭐예요? 꺼리는 이란 뜻이에요. 됐어요? 실제로 reluctant도요 be reluctant to 동사원형으로 씁니다. 뭐뭐 하기를 꺼리다. be willing to의 반대말이죠. 기꺼이 하려고 하는 거랑 기꺼이 꺼리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거의 영혼의 파트너급으로 시험에 잘 나와요. willing과 reluctant 이 두 가지.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학생의 행동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랍니까? 기꺼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의 감소랍니다.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이건 그냥 오랫동안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직역을 하자면요. 연장된 기간의 시간 동안이죠. 직역하자면. 근데 연장된 기간의 시간 하니까 말이 이상하죠?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책을 기꺼이 읽으려고 하는 마음의 감소랍니다. 즉 책을 오랫동안 안 읽으려고 한대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왜 학생들이 책을 잘 안 읽으려고 할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다음 문장에서 나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책을 안 읽으려고 하느냐? 그 결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죠? The reason, 그 이유는 is simply the competition of winning faces. 단순히 뭐랍니까? 독서가 직면하게 된 경쟁자랍니다. 경쟁이래요. 경쟁? 경쟁이 뭐지? 독서가 직면한 경쟁이다? 약간 와닿지 않아요? 근데 다음 문장부터 예시가 나오거든요. 여기를 보면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볼까요? 야,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the only competition school really had. 자, 학교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경쟁자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뭘 상징하겠어? 당연히 독서겠죠, 독서. 그렇죠? 그럼 독서가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경쟁자가 누구래요? 바로 워스타들이죠. TV래요, TV. 됐어?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컴피션이 말하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쟁자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독서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겠죠. 맞죠? 독서를 방해하는 요소. 이게 바로 뭐야? 경쟁자입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1980년대, 심지어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뭡니까? 독서의 경쟁자는 누구랑? TV밖에 없었어요. TV. 그러니까 왜 이제 근데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으려나?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건데 이제 엄마가 왔고 아유 씨 맨날 TV만 보지 말고 책 좀 읽어라. 책 좀 나중에 뭐가 되려고 하냐 이 그지 같은 놈아. 이거 거의 뭐 국룰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엄마의 국룰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그거. 책을 안 읽는다? 그럼 뭐다? 이제 TV 본다. 경쟁자가 얘밖에 없었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의 경쟁자 스마트폰이겠죠. 네, 근데 스마트폰 말고도 정말 무수한 경쟁자가 많이 있겠죠. 근데 옛날만 하더라도 경쟁자가 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봐봐. We still live in a world that supported print literacy. 여기서 lived야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아직 과거형 얘기 안 끝났어요. 여기도 과거형이죠. 여기도 과거형이야. 미리 말할게. 다음 문장도 과거형인데 그 다음 문장 어때요? is 현재 시로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옛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다시 봐봐.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었대. 어떤 세상이냐? That supported printed literacy니까 인쇄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지지했던 세상에 살고 있었대요. 이게 뭔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즉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책이라는 녀석, 우리가 이제 그 인쇄된 책이 있죠. 인쇄된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좀 더 가치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던 세상이었다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됐어? 이걸 좀 정리해서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좀 지우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랄까 독서에 대한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야, 그 활자로 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지지하는 세상에 살고 있었다며. 야,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거야, 똑똑한 거야 라고 여전히 사람들이 생각했었다고요. 옛날에는.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말하자면요, 이게 대조관계가 나오거든. 이따가 내 컨센서스라고 나오잖아. 여기에서 이제 그 대조관계거든요. 미리 말할게요. 옛날에만 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옛날에 예를 들어서 1980년대, 90년대라고 해볼게. 길 가다가 아무 애나 붙잡았어. 아무 초딩이나 중딩 딱 붙잡아갖고, 야, TV 보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책을 읽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까? 라고 물어보면요, 100이면 100은 책을 읽는 거요 라고 대답을 했을 거라고. 물론 본인은 책을 읽는 걸 싫어했겠지만 그거랑 무관하게 책을 읽는 게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을 거라고. 그때만 하더라고. 근데 과연 지금도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됐어? 만약에 가다가 어떤 애한테 붙잡고, 야, 책을 읽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까? 유튜브 보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까? 유튜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관 자체가 바뀌게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게 된다고. 됐어? 아까 전에 말했잖아. 경쟁자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경쟁자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이어서 볼게요. 이게 단순히 경쟁자 때문만은 아니겠죠. 그 경쟁자가 주는 어떤 인식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하겠죠. 다음 내용도 볼까요? There was still a collective memory. 자, 집단적인 기억이 여전히 존재했었대요. 뭐에 대한 집단 기억이냐? 경험에 대한. 어떤 경험이냐? Reading offered니까 독서가 제공한 경험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래요. 이 독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느끼는 바, 어떤 내가 경험했던 거, 간접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단적 기억이 있었대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거나 이런 것들, 이런 기억이 누구나 있었다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는 좀 특이한 사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나도 책을 읽진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만화책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요, 만화책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드래곤볼이고요. 두 번째가 슬램덩크예요. 됐어요? 최근에 또 슬램덩크 영화화 때문에 이제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저는 이미 옛날에 초딩 때 슬램덩크를요, 그 전편을요, 아마 최소로 잡아도 12번은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막 그때 당시에는요, 상고에 나오는 애들 등번호까지도 외웠었어요. 네, 좀 약간 그 슬램덩크 너무 좋아했어, 어렸을 때. 근데 아무튼 그랬었는데 나는 그걸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얻은 거예요. 사실 그 작품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지금 그 슬램덩크 이거 개봉했을 때 아저씨들이 왜 그렇게 난리를 치겠어? 이게 있으니까. 슬램덩크가 제공해줬던 그 경험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랍니까? collective agreement. 집단적인 합의가 있었대. 뭐에 대해서? 그의 가치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는 거야. 슬램덩크 명작이지.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에 대한 집단적 합의가 존재했잖아요. 명작이지. 이건 띵작이야. 이건 무조건 봐야 하는 거. 이 집단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 합의가 있다는 거죠. 됐어요? 옛날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책에 대한 가치가 대단히 높았다는 거예요. 결국 얘가 하는 말은 뭡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거랑 똑같죠. 위에서 말한 거. 여전히 사람들은 옛날만 하더라도요, 이 책에 대한 가치, 즉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경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책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다 일치했다고요. 그때 당시에 패러다임이 그랬다고. 근데 문제가 뭡니까? 현재 시대로 바뀌면서 그러한 합의가 빠르게 없어지고 있대요. 이제는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런 합의가 빠르게 사라진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는 무조건 책이 경쟁자보다
경쟁자. 경쟁자보다 가치가 높다 라고 생각하는 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맞죠? 아까 말했던 거죠. 야, 책이 도움이 되겠냐 유튜브가 도움 되겠냐. 유튜브요. 책이 도움 되겠냐 유튜브가 도움 되겠냐. 저는 책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유튜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합의,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 기억, 집단적 합의가 어떻게 되고 있다? 사라져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독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 나오는데 예시입니다. 예시. 이 위에서 말했던 그 합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예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자면 When a teacher hands out a novel today. 자, 만약에 오늘날 교사가요 그 소설을 하나 나눠준다고 쳐볼게요. 내가 너네한테 막 해리포터 소설책 같은 걸 주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The first question. 첫 번째 학생이 가지는 질문이에요. 모든 학생의 마음속에 있는 첫 번째 질문이 이거랍니다. Is there a movie of this? 이거 영화 버전이 있나? 이거라고요. 이거라고. 이 책을 읽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 책을 읽을 생각 안 해. 왜? 이게 무조건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영화 버전 없나? 이거라고. 근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면, 그러면 the next step, 다음 단계가 뭐랍니까? 인터넷이랍니다. 인터넷. 근데 그 인터넷이 어떤 거냐? Where some websites, 일부 웹사이트들이 will provide, 제공해 줄 거래. 뭐를? Short chapter by chapter summaries, 챕터별 요약본, commentaries, 논평, and analysis, 분석을 free of charge, 무료로 제공해 주는 그런 인터넷이 다음 단계라는 거죠. 내가 소설을 딱 줬어. 얘들아 이거 재밌는 거야. 진짜 읽으면 도움 많이 돼. 한번 다 읽어봐. 했어. 어떻게 한다고? 영어 찾아봐야겠다. 영어 버전입니다. 인터넷에 요약본 있나 봐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만약에 누가 해리포터 갖다가 독후감 써버렸어. 해리포터 독후감 딱 인터넷에 검색해갖고 이제 내용을 모르니까 대충 이제 블로그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은 아 해리포터가 이런 내용이구나 대충. 그럼 대충 이제 짜집기 하고 다 해봤잖아. 그렇죠? 안 해봤냐? 나만 해봤나?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요새는 독후감 숙제 없나요? 없냐? 중학교 때도 없었냐? 중학교 때 없었어요? 독후감 숙제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없었어요? 아 초등학교 때 있었고요? 아니 근데 고등학교 나 고등학교 때도 있었는데 나 독후감 숙제 정말 제일 싫었거든요 세상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를 입학하는데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인가? 그 책 있죠.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래요. 그러면 이제 그 수행평가 그 점수에 반영한다고. 근데 그때 이제 방학 때였거든요. 입학하기 전에. 귀찮잖아요. 했어요. 데미안 요약. 데미안 독후감. 야 짜르륵 하고 다 나와. 그럼 이제 그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글을 이제 복사해서 이제 그 아래 한글에다가 붙여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말투만 살짝 바꾸는 거야. 이제 뭔지 알지? 알잖아. 다 해봐서 알잖아. 나 우리 똑같잖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뭐 만약에 여기에서 뭐 어쩌고 얘가 어떤 주인공이 뭔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했습니다. 이렇게 존댓말로 바꿔놓고 이런 거 글자 늘리려고 막 이런 거 다 해봤잖아. 저도 똑같았어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롯해서요. 아니 책을 읽으라고 분명히 제시됐는데 그거 읽을 생각은 안 하고 영화로 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요약본을 참고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다음 문장 볼게요. 이 다음 문장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단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왜 헷갈렸냐면요. 이 내용이 어려워서 헷갈렸다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어려워서 헷갈린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왜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애들이 예를 들어서 흐름상 어색한 문장 골라라 이걸 풀고 있는데 이걸 고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문장이 왜 들어가 있는데? 일단 한번 해석해보자. 이러한 사이트는요 자기 자신을 지원하는데요 뭘 가지고요? extensive advertising. 그러니까 이제 좀 방대한 수의 그런 이제 광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원하는데 그 광고가 어떤 거냐면 embedded within the summary articles. embedded 하면은요 끼워 넣어진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끼워 넣다요 embedded가. 그래갖고
그 이제 요약 기사 안에 끼워 넣어진 그런 이제 광범위한 광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부양한답니다. 근데 그 광고가 어떤 거냐? 여기 동격 표현인데요. A good visual distraction. distraction이라는 건 원래 주의를 돌리는 거잖아. 그래서 기분 전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좋은 시각적인 기분 전환이래요. 뭐로부터? 지루하게 하는 텍스트 요약본으로. 됐어. 즉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각종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런 거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리포터 요약본 딱 쳤어. 어떤 블로그에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블로그 페이지 딱 들어가면요. 뭐 예를 들어서 챕터 1 해갖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 있어. 여기에 또 텍스트 나와 있고 여기에 광고가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럼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요, 이 광고가 하는 역할이 뭐냐고. 광고가 하는 역할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아까 바로 윗 문장에서 뭐라고 했죠? 이 웹사이트 무료로 제공한다 했잖아. 논평이나 요약본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죠. 그럼 얘들은 땅 파서 장사하나? 아니잖아. 광고를 받는 거야, 광고. 됐어? 그래서 광고비를 받는다. 결국에 이 웹사이트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 어쨌든간 재정적인 문제이고요. 재정적인 이유로 광고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니 만약에 이 광고가 없다고 쳐봐. 이 광고에는 어떤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게 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없다고 쳐봐. 글만 나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애초에 책을 보기 싫어서 요약본을 찾아왔는데 요약본도 죄다 글만 나와 있어. 그럼 뭐야? 사람들이 잘 방문을 안 하겠지. 글을 잘 안 볼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일종의 시각적인 기분 전환 역할을 해주는 거야. 얘 자체가. 됐어? 그래서 시각적 기분 전환. 이런 역할을 해준대요.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봐봐. 이 글의 소재는 뭐였습니까? 요즘 학생들의 책을 읽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 이게 이 글의 소재잖아요. 아니 근데 학생들이 책을 안 읽으려고 하는 거야. 광고랑 뭔 상관이야? 글의 내용이죠.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들어가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잠깐 위로 넘어가 보면은 잘 봐봐. 그러한 합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점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시점 전환되잖아요. 그 전까지 뭐였습니까? 옛날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책에 대한 가치관이 어땠습니까? 책을 읽으면은 무조건 도움이 된다. 다른 어떤 경쟁자보다도 책이 도움이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집단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합의가 없어지고 있대요. 즉 오늘날에는 다시 한번 보다 독서가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독서보다 더 유익한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영어 버전 없나? 요약본 없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찾는 거잖아. 학생들이. 그렇죠? 근데 위에 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영화가 있나? 영어 버전이 있나?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 무료로 그 챕터별 요약본이나 논평이나 분석을 제공해 줄 거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야. 이 필자가. 아니 공짜로 이런 것들을 왜 제공해 주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요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얘네가 단순히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얘네도 광고를 올림으로써 지네들 수익이 생기니까 당연히 하겠죠. 아니 얘네들이 미쳤다고 무료 봉사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흐름상 어색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 내용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 볼게요. Today, 오늘날 reading literature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reading about literature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읽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자, 3강이 함축의미 추론 파트거든요. 여기가 함축의미 추론으로 나왔었어요. 요거. 실제로 나온 내용이 뭐냐? 여기 괄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직역지에 써 있는 거.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읽는다는 게 뭡니까? 실제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에 대한 대충의 세부 사항을 얻는 거라고요. 나는 해리포터를 읽으라고 원작 소설책을 줬는데 원작을 읽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본다. 아니면은 요약본을 본다거나 해리포터에 대한 어떤 다른 사람의 리뷰를 읽는다거나 논평을 본다거나 해리포터에 대한 인물간의 분석본을 본다거나 이런 거. 됐어? 그 어느 하나도 원작을 보는 게 없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렇죠? 그래서 문학 작품에 관해서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르게도 표현을 했죠. 텍스트로 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책의 내용과 관련된 그냥 요약본. 그 요약본은 뭐 글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그냥 대강 살펴보는 거예요. 됐어요? 나도 아까 말했잖아. 데미안 책 난 몰라요. 나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내용 몰라. 근데 그냥 그 누군가 쓴 독후감 보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대강 살펴본 거야. 그럼 대강 파악했잖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럼 이제 내가 짜집게 해야죠. 여기에서 참 감명 깊었다. 여기서 주인공 이 자식이 왜 이랬을까?
그냥 대충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글의 주제는 결국 뭐였습니까? 최근 학생들의 책을 읽지 않으려 하는 경향성.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됐어? 그럼 왜 책을 읽지 않으려고 했죠? 아까 말했다시피 경쟁자가 있으니까 이거였죠. 여기서 말하는 경쟁자라는 건 다시 한번 보다 독서를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다라고 한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경쟁자로 인해서 왜 우리가 독서를 안 하는가 해갖고 이제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경쟁자가 얼마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 자체도 달랐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쟁자가 많아요. 영화도 있고 뭐 비평, 요약본, 분석본 뭐 이런 것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쉽게 말하면요. 이 경쟁자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에 대한 가치관이 점점 바뀌게 되면서 이제 책을 안 읽게 됐다라는 게 이제 좀 부가적인 설명인 거죠. 핵심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냥 독서를 방해하는 다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독서를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깔끔하게 말하면. 아까 말했죠. 어휘 아니면 요약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어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아까 말했습니다. Decline the willingness. 첫 문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요약본이 나오기에 좋은 이유는 뭐다? 주제와 핵심적인 그 부연 설명이 딱 명확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핵심적인 주제는 다시 한번 뭐라? 학생들이 책을 잘 안 읽으려고 한다. 핵심적인 설명은 뭐였습니까? 독서를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하니까. 됐어요? 이 두 가지 합치면 뭐예요? 요약이죠. 됐나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딱 2번까지만 할 거거든요. 다음 번.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낼 거니까 시간은 좀 많이 지났는데 한 15분이면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다음 지문이 4문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금방 끝나니까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잘 써도? 너가 늦으면 이제 걔네가 이해해주고 그래가지고 바락바락 강준아가 연락 진짜 안 보는데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똑같은 거 하지. 연락 진로가 다 별로? 친구들이요? 아니 진짜요? 그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근데 솔직히 그 자존감에는 그 필수가 없지 않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네, 들어버렸어. 네, 들었어. 정확히 뭐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따라주는 친구. 다음 주 들었네. 누가 안 따라줘? 채율아 안 따라줘? 열심히 살아. 알았어. 나도. 드디어 이거 좀 후루구다. 나 지금 이번 주 친구가 세훈이 아주 왜 자꾸 굉장히 많은 문제 하세요? 인사 사라고 난리가. 이번 주 진짜 이번 주 그거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거였나? 재판 정말 저기 제가 이거 얘는 무슨 헤어진 거야? 학교를 하느라 진짜 망했어. 그래서 그 과학이 이게 아들이 뭔가 그래 딸이야 딸.
아들이야?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과학 동아리 건강생 뭐예요? 과학 하우스 동아리 수학이야? 근데 심지어 근데 같이 수학생 지금 열심히 한다. 모르겠다. 내일 뭐지? 내일 뭐나? 야, 너 여기 뒤쪽에 그 휴지 붙었다. 그만 나지. 내가 진짜 후보에 갔는데 여자랑 알콩달콩 음료수 마시는데 아, 오케이. 뺨 때릴 걸 줄 알았나 가서 너무 보였어. 저번 주에 누구였나? 저번 주에 캐릭터 구상했어. 근데 저번 주에 안 왔었는데. 공부 잘하는 아, 애. 오늘까지 내일까지 구상해야겠다. 공부 잘하는 애가 좋아한대. 누구 왔잖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 영화나 지금 알아야 돼. 근데 사옥이 말로는 가정부 애들은 개그들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살이 가네. 그래? 내가 봐야겠다. 그게 나의 그 집들 그 있어 보는데 자지러져. 네가 조금 더 잘못하는 너 자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게 재미없어. 쉬는 시간이었는데도 면은 일어나 있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진도 다 나가고 있다고 했었나?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야구 얘기 많은 거. 우리가 진짜 겁나 느리다 진짜. 서울까지 다 나오지. 그 달리기 주자 얘기하고 우리. 아니 근데 여기 하고 있는 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3번까지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좀 심하다. 달리기 주자 얘기 오늘 시작했는데. 잘 이해 들어가요? 네, 글쎄 엄청 열심히 하세요. 그럼요. 몇 편승이지? 너무 좋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재를 먼저 볼게요. 예술로서의 요리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네 문장밖에 안 되거든요. 네 문장. 하나, 와인과 쿠킹 둘, 셋, 넷. 끝이에요. 끝이야. 네 문장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장이 짧다는 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길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문장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거는요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 순서, 삽입, 어법, 어휘로는 출제가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순서 삽입은요 출제가 불가능해요. 출제 불가능. 흐름도 출제 못합니다.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를 순서 문제로 삽입 문제로 내려면 1, 2, 3, 4, 5를 해야 될 거냐. 1, 2, 3, 4를 어디다 쓸 건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모의고사에서도요 순서 문제를 내려면요 최소 7문장은 내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순서나 삽입 문제를 낼 때. 그러니까 일단 순서 삽입은 낼 리가 없고요. 어법이나 어휘도요 보통 내신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한 문장당 하나 밑줄 쳐서 내요. 원래 한 문장당 하나. 근데 얘는 문장이 4개인데요. 야 심지어 두 번째 문장은 뭐야? 와인과 쿠킹이야. 여기서 어법 낼 거냐? 아니잖아. 그러면 사실상 3문장밖에 안 돼. 그럼 3문장으로 문제를 내려면요 선택형으로 내야겠죠. ABC로. 맞죠? 근데 ABC로 내자니 주엽에서는 ABC를 안 내요. 그쵸? 선택형이 안 나와요. 니네 학교는. 그럼 사실상 뭐야? 어법 어휘도 낼 가능성이 적다는 거야. 그쵸?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지문은 뭘로 시험 내기가 좋을까요? 기껏해야 된다면 뭐 빈칸 아니면은 뭐 대입항류 주제나 뭐 제목 요지 이런 류의 문제 아니면은 요약과 같은 문제 이런 좀 전체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나 빈칸류 문제 있죠. 이런 걸로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겠죠? 밑줄형 문제를 내기가 어렵다고요. 되셨나요? 물론 어거지로 내면 낼 수는 있어요. 낼 수는 있는데 주협에서는 그런 문제를 굳이 선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법이야 낼 수 있는 게 차고 넘치는데 굳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더더더욱 내용이 중요한 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문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 여기를요. 그래서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봅시다. It is traditionally accepted. 자, 대절 이하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대요. 근데 대절이 하나, 둘, 세 개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보자면요. 음악은 예술이다. 그림 그리는 건 예술이다. 연극은 예술이다. 라는 게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No less than. No less than 하면 뭐뭐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뭐도 마찬가지,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For more than a century now. 이제 1세기 이상 동안에는 시네마도 마찬가지랍니다. 즉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의 어떤 그 패러프레이징을 하자면 결국 얘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예술의 범주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야. 예술의 범주. 됐어? 그 예술의 범주로서 뭐가 있다? 음악이 있고요. 회화가 있고요.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연극이 있고요. 문학이 있고 영화가 있답니다. 이런 녀석들은 다 우리가 어떤 분야? 예술 분야라고 하죠. 그렇죠? 다 예술이잖아, 예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why not cooking? 요리는 왜 안 되냐? 우리가 보통 요리를 예술 분야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맞죠? 요리는 요리일 뿐이죠. 우리가 요리는 예술 쪽 분야이다 라고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얘네는 다 예술 분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리는 예술 분야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왜 요리는 예술이라고 칭할 수가 없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문장 여기 좀 지울게요. It's essential function of providing nourishment. 영양을 제공한다는 그것의 즉 음식 요리의 본질적인 기능이 has caused 유발해 오고 있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뭘 잊어버리게? 네모 괄호를 잊어버리게 해오고 있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요리라는 게 왜 예술로서 인정이 안 되느냐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미리 좀 쓸게요. 요리가 예술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죠. 결국 뭐 때문이냐면요. 인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식이냐면요. 요리의 근본적인 기능이 뭐죠? 요리의 근본적 기능. 근본적 역할이라고 할게요. 요리의 근본적 역할은 영양 공급이에요. 영양 공급. 맞잖아. 이게 근본적인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절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야. 그럼 대절이 뭔데? In the hands of a great cook. 자, 위대한 요리사의 손에서 식사가 is capable of 뭐뭐 할 수 있던데 여기 잠깐 보세요. of ing 여기 있고요. 여기도 of ing 있고요. 여기도 of ing 있습니다. 세 개가 병렬로 연결된 거야. 됐어? 그러니까 식사가 뭐뭐 할 수 있고 뭐뭐 할 수 있고 뭐뭐 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다. 잘 봐봐. 식사는요. 위대한 요리사의 손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대. As a love song does. 사랑 노래가 그런 것처럼. 됐어? 여기서 그러다는 건 뭡니까? 요거죠, 요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그렇죠? 일반 동사를 받는 거니까 더즈로 쓴 거야. 대동사.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대요. 가끔씩은 심지어 우리를요 분노로 이끌 수도 있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음식이란 건 우리에게 뭘 유발한다? 그렇지, 감정을 유발한다는 거야. 됐어? 요리의 근본적인 역할은 영양 공급이야. 그러다 보니까 뭘 잊어버리게 되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가 우리에게 감정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랑 예술이랑 뭔 상관인데? 얘들아, 예술이 본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뭔데요?
이게 예술의 본질적 역할 아니에요? 이게 예술의 역할 아니야? 우리가 어떤 작품을 봤을 때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게 예술이 하는 역할 아닌가? 어떤 문학 작품을 봤을 때 우리가 감명을 받고, 어떤 졸작을 봤을 때 아 진짜 그지 같네, 빡치네 이러면서 하는 거. 어쨌든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술이 하는 역할이죠. 아까 나왔던 음악이 됐든 영화가 됐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식사, 음식, 요리라는 것도 우리에게 감정을 유발해 주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예술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예술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근데 분명히 요리도 이 본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왜 요리는 예술이 아니냐? 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 때문이라고. 얘가 더 우선적이니까. 얘가 더 우선순위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쨌든가 우리에게 감정을 유발을 해줄 수 있으니까 요리가. 그럼 얘도 뭐야? 예술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야. 필자가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요리라는 거를 먹으면 너네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죠. 결국에 여러분은 요리에 의해서 감정의 어떤 변화를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분명 감정 변화를 느끼는 것처럼 요리를 통해서도 감정 변화를 느끼죠. 그럼 요리도 뭡니까? 당연히 예술의 역할로 편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리라는 녀석이 왜 대체 예술로 인정을 못 받느냐? 요리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역할이 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영양 공급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로 인정을 못한다. 이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어?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내용 간다. 자,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자, 문장이 겁나 길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여기 요지라고 써놨을 겁니다. 여러분, 자소서를 보면 글씨 조그맣게 써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죠? 두 개. 그렇죠? 여기 보시면요. to the extent인데 원래 대까지 표시해야 되거든요. to the extent 대. 이게 한 세트로 뭐냐?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insofar as라고 써 있죠. 얘도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에요. 됐어? 얘네 둘과 같은 뜻을 가진 게 바로 뭐냐? 저는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딴 데다 쓰셔도 돼요. as long as입니다. as long as. 얘도 뭐냐?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해요. 얘도 뒤에 주어 동사 옵니다. 됐어요? 지금 보면 다 뒤에 주어 동사 나와 있는 거 보이니? It detaches, its purpose is 다 주어 동사 나와 있죠. 그렇죠? 얘도 뒤에 주어 동사 나온다고. 됐어?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야. 뭐뭐 하는 한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 말이랑 똑같아. 됐어? 그럼 잘 봐봐. 괄호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그냥 하나로 묶어버릴게. 그러면은 큰 틀로 먼저 접근할게. 큰 틀로. 이 괄호가 조건이야, 조건. 그러면 이 조건이 부합된다면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이 괄호라는 조건이 부합된다면 그러면 요리는 중간 내용 뺄게요. 이것도 잠깐 빼고 요리는 그들의 컴퍼니, 여기서 컴퍼니는 동료예요. 회사가 아니라 그들의 동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동료가 누군데요? 그들의 동료가 누구야? 요리의 동료가 누굴까? 잘 모르겠어요? 아까 위에 처음에 나왔던 애들이에요. 음악, 영화, 연극 요딴 애들이 있죠. 즉 예술의 다른 분야. 됐어? 예술의 다른 분야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예시로 뭐 영화, 음악 등등등 얘네들 말하는 거야. 얘네들로부터 제외될 수 없답니다. 제외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외될 수 없다는 거예요. 포함시켜야 한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쓸게요. 다시. 됐어? 이 말이야. 됐어? 큰 틀을 먼저 잡은 거야. 큰 틀을. 여기 좀 지울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지우면 오른쪽. 잘 봐. 다시 한번. 이 괄호 조건에 부합한다면은 주절의 내용이 뭐다? 요리는 예술로서 인정받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파란색 이렇게 체크할게요. 요리는 예술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면 조건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to the extent that 하나 나왔고요. insofar as 두 번째 나왔잖아. 그렇죠? 1번과 2번 조건에 부합한다면 요리도 예술로 인정받아야 돼.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조건이 뭔데? 조건이 나오겠죠. 아 잠깐만 이렇게 안 쓸게요. 여기다가 따로 조건을 쓰겠습니다. 조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직영 먼저 해볼게요. 직영 먼저. 첫 번째 조건이 to the extent that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한번 보자. 뭐 하는 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요리예요. 요리가 자기 자신을 detach 떨어뜨려 놓는 거야. 분리시키다예요. 자기 자신을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뭐로부터? 전통으로부터. 근데 그 전통이란 게 뭐냐면요. which works. 자,